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대선조작 게이트 진상조사단까지 발족을 했습니다. 어제 진상조사단장인 유이동 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찾아서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시그널픽에서 유이동 의원을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랑 좀 친해서요. 이렇게 둘이 좀 존대하면서 앉아있는 게 좀 어색한데 제가 섭외를 드렸는데 원래 좀 잘 안 나오시잖아요. 아침 이런 라디오 프로라든지 아침 방송에. 예, 아침에 방송에 나오려면 제가 이제 평택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네. 보통 한 6시쯤 출발을 해야 돼요. 아, 오늘 6시쯤 나오신 거예요? 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너무 하루가 길고 힘들어가지고 될 수 네.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오면 또 연락 많이 올까봐 걱정하시길래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끝으로 이제 방송을 안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네.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에 네. 유이동 의원이 됐다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왜 맡으신 걸까? 뭔가 진짜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맡게 되신 배경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제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 될 수 있으면 정쟁적 요소에는 뭐 이렇게 의사 표명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고물가 또 고금리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팍팍하신데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떠드는 것이 국민들께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 사안은 좀 제가 좀 심각하게 본 사안이었고요.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권하셔서 그냥 저는 뭐 망설임 없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어제도 회의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까 제가 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찾아서 쫓아가고 있다. 뭐 그래서 그 쿠키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디선가 누구를 만나지 않을까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네. 합리적 의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 대목은 참 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자님께 제가 되물으면 이게 네. 그 개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여러 언론사와 함께 또 정치권의 수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상태로 이 이야기를 1년여 이상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뭐 기자를 했고 그 분도 김만배 씨도 기자로서는 선배지만 그런 식의 기획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뭐 저도 이 정치권에 몸담은 지 근 20여 년이 넘습니다만 네.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장동 사업은 아주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다. 그래서 성남시에게 아주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줄곧 당신의 입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는 대장동 사업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랬죠. 갑자기 부산저축은행이 예, 갑자기 그 등장했죠. 말이 나온 이후로는 그 여권 관계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찰 수뇌부들이 이 문제의 초점을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2021년 9월 15일에 네.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씨하고 모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네. 그 즈음 언젠가 그 책값으로 1억 6천 몇백만 원을 6,500만 원을 또 건넸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돼서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제가 그때 당시 직책은 정확하게 원내대표 그때 당시 원내대표셨죠? 윤호중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월 12일인데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의 종잣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네.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총장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재수사하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계속 부산저축은행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변에 군부를 떼우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모범적인 공익사업에서 어떻게 갑자기 대장동의 몸통이 부산저축은행이고 그 부산저축은행의 축소 감축이 수사를 윤석열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또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조우영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커피를 타와라 그랬다고 뭐 커피 네, 먹고 와라. 뭐 검사에게 커피를 타준 커피를 마셨다. 예. 이 분이 이미 11월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윤석열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남욱 등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와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미. 네. 그럼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검찰에 들어간 이후에 잠시 잠잠해져요. 부산저축은행 연루설 이게 종잣돈설이 잠시 잠잠해지다가 이것이 그 이듬해인 선거가 있었던 해인 22년 1월 말쯤 가서는 네. 다시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고의로 녹취를 한 것 같은데요. 정황상. 뉴스타파가 이제 아예 72분 다 공개했던 그 녹취를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1월의 녹취. 예, 1월 녹취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정영학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녹취가 네네. 된 것이 공개가 됩니다. 예. 저는 이건 의도적으로 녹취를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군부를 이제 피워 올리는 거죠. 네. 예? 11월 달에 죽은 군부 거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JTBC의 봉지욱 기자라는 분이 연거푸서 기사를 내게 되고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에서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 소위 말하는 녹취록 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의 녹취록. 그 신앙님 녹취록을 꺼내 놓게 되고 그 3일 시간 동안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선거 당일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뭐 누구라도 이것은 좀 이상한 거다. 이건 누군가 주도하는 팀이 있고 이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팀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삼각 카르텔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서도 조금씩 등장하는 걸 보면 뭐 기획자가 뭐 이를테면 뭐 김만배 씨가 기획을 했다고 친다면 그 당시에 그런 논리를 폈던 민주당 측 인사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수사를 뭐 진행을 시켰던 검찰 뭐 이런 사람들 간의 카르텔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예. 어제도 잠깐 뭐 몇몇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조금 선거와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여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대엽 사건이라든지, 예, 병풍 사건. 예, 또 20억 불 수수설이라든지, 네. 뭐 최근에 그 뭐 생태탕이라든지,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크게 떠들어 놓고, 네. 뭐 이게 사건이 끝나고 나면 뭐 그냥 유야무야하고 그냥 개인들은 아주 작은 경미한 처벌을 받고, 네. 뭐 그 중에는 그것을 하고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단죄를 하지 않고 이것이 걸리면 장난이고 성공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인식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국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에서 서 있는 기관이고 네. 그 국회가 구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선거인데요. 이 선거의 룰이 이렇게 헤쳐지는데 왜 이것에 대한 그 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나 하는 부분이 제가 이 단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결심하게 된 동기인데 지금 이 사건이 네. 기존의 사건들하고 또 다른 것은 더욱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언론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조 내지는 공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 플레이어로 언론이 참여한 적은 기존의 사건들에서는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게 대선을 앞두고 뭔가 파급력이 있는 상황에 보도가 나오고 녹취라는 건 사실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게 등장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약간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인용 보도를 한 매체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좀 방심이가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인용 보도하면서 반론까지 담았다면 그 부분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경중은 네.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한 업무적 착오,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를 띠고 이것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인지에 대한 네. 그 경중은 따져야 되겠지만 사실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뭐 AI를 통한 딥페이크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선거의 판을 흐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는 그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군요. 예. 축구를 보면서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를 오늘 새벽에 네. 보시면서. 네. 이 그 골대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진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운동장에 난입해서 사진 찍던 분들이 상대방 선수의 발을 건다든지 아니면 공을 뭐 더 좋은 위치로 이렇게 밀어놔 준다든지 이런 건 네.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언론이 플레이어로 좀 난입을 해서 그렇죠. 개입을 했다. 예. 네. 지금 뭐 심지어 그 누굽니까? 그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그 뭐 언론 조사에 보면 기사에 보면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 라면서 뭐 언론재단을 언론재단, 네. 만들고 예. 신학님 씨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했었다라는 시도가 있었다는 기사도 네. 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김만배 씨를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분들이 뭘 빌렸다 뭐 어쨌다 이 얘기를 하지만 사인 간의 금전 거래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그렇게 수억씩 그렇게 그렇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상조사단에서 들여다 보실 때 지금 언론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민주당의 배후설까지 좀 보시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데 라디오 프로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기 진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이게 당 쪽에서 나온 얘기던데. 사실 예. 저희 조사단하고는 그 문제는 좀 별개입니다. 저희는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 원인과 상황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림으로써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는 제도적 그 정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뭐 네. 저희가 누구를 고발하고 뭐 이럴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당내 기구가 좀 많죠. 조사단은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된 것까지의 과정과 뭐 배우 뭐 이런 걸 보시는 거고 이후에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지금 저희 건가요? 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상임위의 간사분들이 참여해 계시고요. 과방위 조사단원으로 네. 과방위, 법사위, 문체위 요새 상임위에 간사님들이 참여해 계시고 또 가짜뉴스 TF의 위원과 위원장 네. 그리고 뉴미디어 특위의 위원과 위원장 이렇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단에서는 각 그 상임위 단과 그 TF에서 연구하고 조사했었던 내용들을 종합 관리하면서 새로운 그 지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방금 말씀 주셨던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당에서 법률지원단이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슈가 좀 불거진 게 9월 초 첫째 주, 8월 말부터 좀 나오던 얘기고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17일까지 기간도 정하시고 계속해서 이걸 좀 키우겠다 이런 네. 계획이신데. 수도권 의원이시다 보니까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이거 너무 좀 지나간 이슈 같다. 관심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나간 이슈다. 국민들께서 관심이 없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선거의 게임의 룰 얼마나 공정하게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를 운영하느냐 운영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이 좀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관심이 적고 관심을 의도적으로 안 두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의 진실을 아시게 된다면 이것만큼 국민들이 분노하실 일이 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찌됐건 미스리딩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잘못된 길로 이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면 국민들께서도 매우 노여우시겠죠. 저희는 이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있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네. 역시도 수도권 의원이어서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뭐 경제 여건이라든 모든 것이 좀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 생활에 불편한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리정돈을 하고 가지 않으면 향후에 제2의, 제3의,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네. 이런 분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가깝게는 총선도 있습니다만 이 선거를 치르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삼선 의원이시니까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뭐 국회 가시다 보면 매번 보일 것 같아요. 단시 청막이 그 본청 앞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네.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도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런 대치 상태가 뭐 대선 이후로 계속되는 것 같은데 뭐 기대한 것처럼 이제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왜 부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단식을 이어가면서 검찰과 계속해서 좀 대치하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저희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네. 그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내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일이 지금 뭐 백현동, 대장동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북 송금 이게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과 연루된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지금 기소가 되고 그렇죠. 어떤 분은 1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형을 살고 계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그 주변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맨 마지막 남은 것들이 이 사건들을 종합해서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건 자체가 워낙에 거대하고 깊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뿐이지 뭐 단순한 사안을 아니면 죄가 없는 사안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이 사안들이 지금은 무슨 뭐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
탓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나온 거고 아, 그랬죠. 이게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냥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어가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뭐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어제도 증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잘못한 일이 없으면 그냥 나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봐 이런 것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거고 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파악하기 위함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부분이고요. 네, 좀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대표 얘기긴 해요. 근데 뭐 단식 중인 사람이긴 하지만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해서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단식에 들어가기 전날에 횟집을 방문했던 네.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내고 이걸 좀 네.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수산물 먹지 말자고 한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그날 목포역 광장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하고 나서 횟집을 가다 보니까 본인은 뭔가 수산물 되게 위험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가서 곧바로 먹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뭐 국민들께서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그 뭐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거죠. 뭐 일본 제품 구매하지 맙시다. 그러고 일본 볼펜을 쓰거나 일본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문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려, 걱정을 갖고 계신 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그들과 같이 뭐 무슨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획을 해서 그분 뭐 일본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과대하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네. 결국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에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조금 진지하게 네. 매 사안들을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에 청구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당장 뭐 다음 주 이번 달 말에 이제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부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시기에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이 표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저의 생각은 뭐 한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권성동 의원의 사례가 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제가 그거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했었던 사람이고 그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리고 가서 그 체포 동의안 처리해서 가서 받으러 가겠다.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의사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연설인가요? 거기서 한번 하셨죠. 예.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부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일각에서 하는 얘기일 테고 민주당이 또 바로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또 지금 제1당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큰 정당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말실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대표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 예. 그거를 뭐 돌릴 일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으신 유이동 의원 여기까지 얘기 듣겠고요. 뭐 방송 뭐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네. 진상조사단 하시다가 뭐 좀 알리실 게 있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